안녕하세요. 토큰포스트입니다.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핵심 동향, 특히 요즘 정말 뜨거운 감자죠. 이더리움 현물 ETF 자금 흐름과 또 놓치지 말아야 할 여러 소식들을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떤 점들을 눈여겨봐야 할지 바로 시작하시죠. 먼저 시장의 온도부터 재보겠습니다. 오늘 2025년 8월 26일 오후 4시 8분 기준으로 보면 시장 전반에 걸쳐서 조정 분위기가 좀 감지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주요 자산들 움직임을 보면요. 일단 비트코인, BTC는 전날보다 한 1.71% 정도 하락해서요. 지금 10만 9,987.0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더리움 ETH는 하락폭이 좀 더 커요. 4.85% 내린 4,412.68달러 기록 중이고요. 이더리움이 더 많이 내렸군요. 네, 다른 주요 알트코인들도 비슷한 흐름인데요. 리플 XRP는 1.62%, 그리고 솔라나, SOL은 7.26%나 하락하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약간 숨고르기 들어간 모습입니다. 네, 시장이 이렇게 좀 주춤하는 가운데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도미넌스는 소폭 올랐고 반대로 이더리움 점유율은 약간 내려갔다는 데이터가 있네요. 이 현상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이게 단기적인 흐름일까요?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7.83%로 0.46%포인트 상승했고요. 이더리움은 14.07%로 0.3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커지면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덜하다고 느끼는 비트코인으로 자금을 일부 옮기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뭐랄까, 일종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 그런 거죠. 안전자산 선호심이요? 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전체 그림을 보기는 좀 어렵고요. 동시에 봐야 할 게 파생상품 시장의 24시간 거래량이 전날보다 9.8%나 늘어서 약 2조 달러에 육박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거래량이 늘었다고요? 네. 이건 시장 변동성이 커지니까 위험을 관리하려는 해지 수요도 늘었지만 동시에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단기 차익을 노리는 그런 투기적 거래도 활발해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 단기적인 자금 이동이랑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활발한 움직임이 같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이네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핵심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미국 이더리움 ETH, 현물 ETF의 자금 흐름인데요. 이게 3거래일 연속으로 상당한 자금이 들어왔다는 소식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이 부분이 현재 시장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 중 하나입니다. 그 파사이드 인베스터 자료를 보면요. 8월 25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하루 만에요. 미국 ETH 현물 ETF 전체에 무려 4억 4천만 달러? 4억 4천만 달러요? 와. 네, 우리 돈으로 하면 약 6,182억 원이라는 진짜 막대한 자금이 순유입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이게 3거래일 연속으로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연속성이 중요하다. 그렇죠. 시장의 단기적인 가격 등락과는 별개로 기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꾸준한 매수세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4억 4천만 달러, 정말 큰 금액이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ETF에 자금이 집중되었는지도 궁금한데요. 특정 상품에 좀 쏠림 현상이 있었나요? 이 ETF에 하루 동안 3억 1,500만 달러가 몰렸습니다. 와, 거의 대부분이네요. 네, 전체 순유입액의 70% 이상을 차지한 거죠. 역시 블랙록의 브랜드 파워랄까? 기관 영업력이 크게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피델리티의 FETH에 8,740만 달러,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의 ETH에도 5,330만 달러가 순유입되었습니다. 그레이스케일도 순유입으로 돌아섰군요. 네, 특히 그레이스케일의 경우는 좀 주목할 만한데요. 기존에 있던 폐쇄형 신탁 상품 ETH가 ETF로 전환된 이후에 계속 자금이 빠져나가던 추세였거든요. 근데 마침내 순유입으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오호. 이건 이제 기존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되고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보면 특정 운용사 상품에 좀 집중되긴 했지만 여러 주요 ETF에 걸쳐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건 이더리움 자체에 대한 기관들의 긍정적인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순유입 전환은 확실히 눈여겨볼 변화네요. 근데 같은 날에요. 비트코인 BTC 현물 ETF도 7거래일 만에 순유입으로 돌아섰다는 소식도 있어요. 이더리움 ETF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으로도 다시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건데 이 두 가지 흐름을 어떻게 연결해서 봐야 할까요? 맞습니다. BTC 현물 ETF 역시 7일간의 자금 유출을 딱 멈추고 25일에 2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61억 원이 순유입되었습니다. 블랙록의 IBT, 피델리티의 FBTC, 아크인베스트의 ARKB 같은 곳들이 유입을 주도했죠. 네네. 두 대표적인 암호화폐 현물 ETF에 동시에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동안 좀 얼어붙었던 투자 심리가 다소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장 전반에는 분명 긍정적인 소식이죠. 다만 여기서 당신께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은 두 ETF 간의 온도 차이랄까요? 온도 차예요? 네. BTC ETF가 유출을 멈추고 유입으로 전환된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ETH ETF는 3일 연속 그것도 훨씬 큰 규모의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투자자들이 현재 시점에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바라보는 시각에 좀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거죠. 아, 단순히 암호화폐라는 바구니에 같이 담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의 어떤 기술적 업데이트 기대감, 예를 들면 향후 스테이킹 관련 변화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생태계 확산성,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흐름일 수도 있지만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시장 내 자금 배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ETH ETF로의 자금 흐름이 더 인상적이긴 하네요. 기관들이 이더리움의 미래 가치에 좀 더 적극적으로 베팅하고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군요. 자, 그럼 이 ETF 소식 외에 시장의 다른 단면을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소식들도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자료에 여러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우선 전통 금융시장과의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소식부터 보죠.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상장사로 유명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MSTR이 S&P 500 지수 편입에 실패했다고요? 네, 시장에서는 편입 가능성을 꽤 높게 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편입 후보로 같이 거론되던 로빈후드도 마찬가지였고요. 편입 실패 소식이 딱 전해지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소식이 당신에게 시사하는 바는 암호화폐 시장의 성숙도와는 별개로 전통 금융시장의 기준으로 볼 때 특정 기업의 가치가 비트코인 가격이라는 단일 외부 요인에 너무 크게 좌우되는 건 아직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런 점입니다. 아, 변동성 때문이군요. 네, S&P 다우존스 지수위원회가 이런 변동성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죠. 암호화폐 관련 기업이 전통금융 시스템에 완전히 편입되기까지는 여전히 좀 넘어야 할 허들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좀 신중한 시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군요. 다음은 기술 개발 현장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소식입니다. 이더리움 레이어 2 분야에서 솔라나 기술, SVM을 도입하려고 해서 주목받았던 이클립스 개발사가 대규모 인력 감축을 단행했다는 소식인데요. 그렇습니다. 이클립스 랩스가 전체 인력의 65%를 줄이고 CEO도 교체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더리움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레이어2 경쟁은 정말 치열합니다.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각자의 기술적 접근법으로 경쟁하고 있잖아요. 네, 정말 많죠. 이클립스는 그중에서도 솔라나의 빠른 처리 속도를 구현하는 기술인 SVM, 솔라나 버추얼 머신을 이더리움 위에서 구현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웠었는데 이게 좀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구조조정은 레이어2 시장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시장에 안착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게 당신에게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투자 열기뿐만 아니라 실제 기술 개발과 채택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함께 고려해야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 레이어2 생태계의 경쟁 구도나 다른 기술들, 예를 들어 GK 롤업이나 옵티미스틱 롤업과의 경쟁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부분이죠. 기술 개발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느껴지는 소식이네요.
국내 상황과 관련된 데이터도 흥미롭습니다. 올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액이 급증했고 그중 가상자산 신고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내용이에요. 네, 이거 국세청 발표 자료인데요. 올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 금액이 총 94조 5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무려 45.6%나 늘었고 신고 인원도 역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와, 45%나요? 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신고 항목별 규모인데 예금, 적금, 주식 다음으로 가상자산 신고액이 11조 1천억 원으로 세 번째로 많았다는 겁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가격 상승이 신고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고요. 이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 등을 통해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가상자산 규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하다는 걸 보여주고요. 네. 둘째는 이게 가상자산이 점차 제도권의 관리 영역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앞으로 관련 세금 정책이나 규제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거라는 거죠. 당신의 투자 활동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보유 규모가 정말 상당하군요. 이런 시장의 단기 변동성 속에서도 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진 움직임도 포착되었습니다. 4년 동안 움직임이 없던 이른바 고래, 그러니까 대규모 투자자가 상당량의 이더리움을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옮겼다는 소식인데요. 네, 온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 루곤체인이 포착한 내용입니다. 4년간 활동이 없던 특정 지갑 주인이 크라켄 거래소에서 약 2,808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80억 원이 넘는 가치의 ETH 6,334개를 출금했습니다. 그 층 금액이네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암호화폐를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건 단기 매도보다는 장기 보유를 위한 행동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물론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시장이 좀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가격 변동이 흔들리지 않고 이더리움을 계속 보유하려는 의지를 가진 대형 투자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걸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겠죠. 시장의 단기적인 소음에 휘둘리지 않는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시장 참여자들의 다양한 스탠스를 보여주는 움직임이네요. 마지막으로 시장의 위험도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선물 시장 데이터와 분석가들의 전망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하락장에서 강제 청산 규모가 꽤 컸다고요? 네, 코인글래스 데이터를 보면 지난 24시간 동안 상당히 많은 규모의 강제 청산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ETH가 약 3억 2천만 달러, BTC가 2억 6천만 달러, SOL이 5,200만 달러 규모로 청산되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청산된 포지션 중에서 가격 상승에 베팅했던 롱 포지션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겁니다. 아, 롱 포지션이요? 네. ETH는 87%, SOL은 거의 95%에 육박하는 94.8%, BTC도 82.87%가 롱 포지션 청산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최근의 가격 하락이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사용했던 롱 포지션 투자자들에게 정말 치명타를 안겼다는 의미입니다. 시장이 조금만 반대로 움직여도 증거금이 부족해져서 포지션이 강제로 정리되는 거죠. 아, 위험했네요. 그렇죠. 이게 시장에 과열된 레버리지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높은 레버리지 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경고 신호입니다. 한편 분석가들의 전망은 좀 엇갈리는데요. 펀드 스트랫은 ETH가 단기 저점을 다지고 5,45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제시한 반면 크립토컨트의 한 기고가는 BTC가 현재 지지선인 10만 달러 초반이 무너지면 9만 달러 초반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분석들은 참고는 하되 맹신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장을 봐야 합니다.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시장을 볼 수 있는 소식들이 많았네요. 종합해보면 이더리움 현물 ETF로 기관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는 긍정적인 모습이 있지만 동시에 시장 전반의 가격 조정, 높은 레버리지 청산, 그리고 기술 개발 현장의 어려움 같은 좀 복합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떤 점에 가장 주목해야 할까요? 핵심을 좀 요약해 주신다면요. 네. 지금 시장은 해석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여러 색깔이 뒤섞인 모자이크 같은 상황입니다. 당신께서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핵심은 바로 상반된 신호들의 공존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ETH, ETF를 통해서 제도권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 특히 이더리움으로 흘러들어오는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신호이고 이더리움의 자산 가치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죠. 네,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가격 하락 압력과 높은 변동성, 그리고 레버리지 청산에서 볼 수 있듯이 투기적인 자금의 급격한 위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클립스 사례처럼 기술 개발과 실제 채택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 과제가 남아있다는 현실도 직시해야 하고요. 현실적인 문제들? 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한쪽의 신호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이러한 상반된 요소들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비하면서도 장기적인 구조 변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그런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특히 레버리지 사용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신의 투자 원칙과 위험 감수 능력에 맞는 신중한 접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한국의 해외 계좌 신고 증가처럼 점차 커지는 가상자산 시장 규모와 이에 따른 제도권의 관심 증가는 장기적인 시장 환경 변화의 중요한 축이 될 거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과 위험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이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통해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로의 자금 유입이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관 자금이 유입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는 흐름과 다른 한편으로 이클립스 사례처럼 실제 블록체인 기술 개발이나 경쟁 환경에서 나타나는 현실적인 어려움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앞으로 이 간극은 어떻게 좁혀지거나 혹은 더 벌어질까요? 과연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속도와 실제 적용 사례들이 현재 투자자들의 높은 기대를 만족시킬 만큼 빠르게 따라와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의 ETF 열풍은 기술의 본질적인 성숙도보다는 그냥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시장의 유동성이 만들어낸 현상에 더 가까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시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당신께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토큰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